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윌리엄 문이 운영하는 백악관 TV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부제는 백악관 기자들이 질문은 대통령이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날카롭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 내에서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자주 가져 화제와 언론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실내라 하늘 아래 청사를 배경으로 한 꽃과 나무 및 자연적 비주얼이 없어서 격이 떨어지고 초라해 보입니다. 앵글도 최적화할 수 없어서인지 대통령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긴장감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실외 청사에서 하차하여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정문 근처까지 걸어와서 질문에 응답하던가 그냥 집무실로 향한다면 모두에게 최적의 비주얼 취재 환경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미국 백악관처럼 이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 대통령실 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기자에게 개방되었는지 참여한 기자들이 대통령이 심장에 신문고를 올리는 민감한 내용도 질문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백악관은 마린1 이착륙 취재를 심각한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 초기부터 풀 기자단에서 오픈 프레스, 즉 백악관 출입이 허가된 모든 기자에게 허용함으로써 대통령이 즉답으로 인기 있는 취재 코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린1이 착륙 행사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생중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모르고 스마트폰 생중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모르고 하다가 제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마린1 이착륙 행사입니다. 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첫째 이스트룸 또는 로즈가든에서 정식 기자회견, 둘째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 셋째 오벌 오피스 중문 즉답, 넷째 마린1 이착륙 전후 사우슬런 약식 기자회견, 다섯째 에어포스 1 이착륙 전후 약식 기자회견, 여섯째 비행하는 에어포스 1 내에서 약식 기자회견, 일곱째 간혹 대통령 행사 때 즉석 질문에 응답, 여덟째 프레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아홉째 사전 예고 없는 긴급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취재 허가 기준은 장소에 따라 오픈 또는 신청자 중에 사전에 허가된 기자들에게 허용됩니다. 백악관 프레스 브리핑룸 행사는 백악관 출입 기자들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백악관 때부터 출입한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바이든 백악관이 기자들에게 대통령 행사 취재 허가를 오바마와 트럼프 때보다 더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에어포스 1 취재는 풀 기자단이 전담하고 있고 백악관의 모든 행사는 풀 기자단에 의해 이메일로 실시간으로 공지되고 필자에게도 날마다 수십 통의 이메일이 도착됩니다. 미 대통령이 백악관 외부로 나갈 때는 오벌 오피스 집무실 아니면 백악관 남향 정문 지하 1층에서부터 걸어서 기자들이 대기하는 곳까지 와서 질문을 받든가 아니면 곧장 마린1을 향해 걸어갑니다.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귀환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여러 기자들은 배가 터지게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의 귀에 거슬리는 질문을 속사포처럼 쏟아냅니다. 바이든 대통령 면전에서 헌터 바이든이 질문도 거침없이 합니다. 행운이 있어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와서 질문을 받는 순간 대통령이 일거수일투족은 이날 참석한 기자들 배경으로 모두 녹화되고 촬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자주 약식 기자회견으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서 백악관 프레스 브리핑은 필요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으로 임명된 스테파니 그리썸은 9개월 동안 한 번도 프레스 브리핑을 하지 않은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이 모로 게이트를 이용할 때는 풀 기자단이 전담하며 증문즉답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자주 있는 대통령 출퇴근 및 외부 출장 마련원 이 착륙은 트럼프 전 대통령 초기 풀 기자단에서 오픈 기자단으로 전환되었을 때 가장 인기 있는 행사였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론을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매개체와 전 세계 이목을 백악관으로 집중시키기 위해 10분 내지 20분여 동안 대형 뉴스를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대통령에게 질문을 선택받기 위해서 사진과 카메라 기자들은 근접거리에서 특이한 대통령이 즉문즉답 모습을 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초기에 풀 기자단 선착순 순으로 사우슬런 입장이 몰려든 리포터와 사진과 카메라 기자들이 뒤죽박죽된 혼란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입장은 풀 기자단, 리포터, 카메라, 사진 순으로 정해졌습니다. 최근에는 풀 기자단이 먼저 입장하여 자리를 잡고 난 후에 선착순으로 입장하고 있으나 참여가 트럼프 때의 50%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이 언론 활용과 약식 기자회견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이 한두 개 질문에 대답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역사상 가장 많은 기자회견을 했고 기자들과 가장 많이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향하여 가짜뉴스라고 가장 많이 공격했고 마이크를 잡고 질문을 더 하려는 CNN 짐 아코스타 선임 기자를 비신사적 행동을 했다고 백악관에서 추방했습니다. 필자는 법원이 판결로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아코스타 특파원이 출입 중에 태양이 반사되어 무지개가 뜬 사진을 촬영한 덕분에 아직도 그와 친분을 나누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하여간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기자들이 한가득 모여들었고 세계의 모든 이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와 뉴스거리였고 역설적으로 언론이 시청자 수와 광고 수입은 트럼프 대통령 입이 뉴스에서 더 많이 창출되었습니다. 트럼프 낙선 후에 미디어의 시청률 하락과 광고 수입 감소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백악관 특파원은 저에게 미 언론이 트럼프를 띄우고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필자가 취재한 대다수 백악관 특파원들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경험하면서 강심장이 아니면 대통령 해먹기도 제일 힘든 나라가 미국일 것입니다. 그것은 백악관 기자들이 질문에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없고 권력자의 심장을 찌르는 송곳 질문을 행사에 초대된 사람들도 무한하게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시민과 기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연방 이사당이 폭도들이 점거되었던 초유의 사태 속에도 민주주의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백악관TV 윌리엄문이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한 초와 지절이길 기도합니다. 건강하세요.